안녕하세요. 청소하는 온라인 농부입니다. 요즘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검색 유입이 뚝 떨어졌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일평균 기준 노출이 약 1만 회에서 3천 회로 약 76% 감소를 하였는데, 이번에 로직 변경으로 인해서 티스토리는 끝났다. 이제 티스토리 안 되는 거냐? 탈티스토리 할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반대로 검색 유입이 늘어난 그런 블로그도 있습니다. 자, 어떤 블로그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티스토리 검색 유입 하락에 대한 내용, 네이버 검색 로직에 대한 변경 내용, 그리고 방향성, 앞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네이버 검색 하락 약 10일,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쯤부터 갑자기 하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3,000회 정도 노출이 되던 제 블로그 글들이 10일쯤부터 갑자기 반토막 이상씩 떨어지더니 현재 약 하루에 3,000회 정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CTR 같은 경우는 3.5, 뭐 거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되는 수가 76%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수도 그만큼 비슷하게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졌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고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떨어지셨으니까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제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152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34%는 전혀 안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65%는 30%에서 70% 이상까지도 줄어들었다. 어쨌든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티스토리를 활용해서 애드센스를 하고 애드센스로 수익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증가한 사람 혹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 이거를 보는 것이 더 핵심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검색이 그대로이거나 증가한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는 줄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늘었다고 하네. 제 블로그가 여러 개다 보니까 메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서치 어드바이저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아까 이 보시는 50분들, 이 34%면은 50명 정도 되거든요. 이 50분들도 결국에는 증가를 하거나 비슷하게 유지했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결코 티스토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거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포스팅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평균 뭐 적게는 이제 뭐 9,000회, 8,000회 이렇게 노출이 되다가 10일자 기준으로 15,000, 16,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평균 13,000 정도 조회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평균치가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R이 평균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어쨌든 노출이 올라갈수록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노출은 증가한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과연 콘텐츠 품질 때문에 그런가? 내가 글을 많이 쓰는 활동량 혹은 내가 쓰고 있는 주제, 혹시 그것에 맞춰서 로직이 바뀌면서 바뀐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지금 블로그를 올라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훅 떨어진 블로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둘 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저는 글 쓰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다 똑같겠죠. AI로 쓰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넣는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간말을 활용하거나 미드저니를 활용하거나 똑같은 사람이 그냥 블로그 주소만 다른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A 블로그는 증가하고 B 블로그는 내려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엔 콘텐츠 품질이나 활동량, 주제와 관련해서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뭔가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서치 어드바이저 들어가시면은 네이버가 지금 A/B 테스트 중이라고 올린 글이 9일자에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몰랐는데
제 이 검색 이 투표하는 곳에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AB 테스트 중이라서 그 내용 보시면은 어쨌든 확인될 겁니다.'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전문 뭐 본문을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검색 개선을 위해서 AB 실험을 진행 중이고 질문자의 지리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의도에 맞게 연관도가 높은 콘텐츠를 찾아내서 보여준다. 많이 소비하는 정보에 대해 피드백을 잘 학습하여 더 양질의 콘텐츠가 검색되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 AB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상 이거를 봐 가지고는 뭐 전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전에도 5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어쨌든 더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는 게 맞았었고 질의 문맥에 맞춰서 질문자가 하는 그 의도에 맞춰서 내 콘텐츠 안에 있는 내용이 답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식 스니펫에 올라가기도 했고 네이버 상단에 꽂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쓰고 양질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2개 운영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찾았습니다. 자, A 블로그를 증가된 블로그라고 보고 B 블로그를 유입이 감소한 블로그라고 본다면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스팅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A 블로그는 포스팅이 1192개, 그리고 감소한 블로그는 포스팅이 315개입니다. 자, 그리고 A 블로그는 B 블로그에 비해서 약 1년 정도 더 포스팅을 일찍 시작했고 23년도에 작성한 포스팅이 약 700여 개. 자, 그리고 B 블로그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한 포스팅이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틀렸습니다. 24년도가 되겠습니다. 24년도. 어쨌든 불과 1년 전에 작성한 글들이 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몇 배인지 거의 한 9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보면은 이 포스팅의 개수도 뭐 물론 이 사이트의 신뢰도, 왜냐면 그간에 어쨌든 포스팅을 오래 쌓아왔고 사람들이 누적된 신뢰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글들이 많아서 감소가 덜 된 것이고 비블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포스팅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노출된 포스팅들이 대부분이 누락되어서 현재는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운영 기간, 그리고 누적된 신뢰, 사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글들을 지금 A/B 테스트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 서치 어드바이저 들어가셔서 네이버 검색 노출 기준, 네이버 검색 노출 순서 기준 이런 거를 한번 눌러서 보시다 보면은 애매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운영 기간이 중요하고 누적된 신뢰, 내 사이트가 얼마나 신뢰받는 사이트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반응, 클릭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 내에서 체류 시간이 높다든지 혹은 그 사이트에 더 신뢰가 가는 링크들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들이 더 중요해졌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를 제가 본다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 티스토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인제군청에 홍보하기 그 마당에 들어가서 이 벚꽃축제가 아니고 벚꽃 개화식에 대해서 글을 올려서 지식 스니펫에 올리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4년도에 벚꽃 개화시기로 지식 스니펫에 올라가서 조회수가 만 몇 정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서 이번에도 올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일반적인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서는 올라가지 못했고 인제군청이라는 운영 기간이 길고 누적된 신뢰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사용자의 반응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결국에 누군가 머리를 굴려서 방향을 틀어서 여기에다가 벚꽃 개화시기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워드프레스라든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올려서 한 번 더 꺾어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지식 스니펫에 뜨더라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블로그를 조금 더 오래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한번 그런 사례들을 직접 몸소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4년 자꾸 기침나 죄송합니다. 24년 벚꽃 개화식을 올려 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올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도저히 티스토리에서는 이제 올라가지가 않더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올라가는 게 드물더라. 그런데 인제군청이라는 운영 기간이 길고 누적된 신뢰도 당연히 높을 것이고 사용자의 반응이 상당히 많은 이런 신뢰받는 사이트가 이런 이 벚꽃 개화식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포스팅이 되었을 때 이 사이트를 띄워주더라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운영 기간도 적고 누적 신뢰도 적고 사용자 반응도 적은 초보인데 과연 접으라는 소리냐? 그냥 너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접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 탈티 스토리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AI로 글을 정말 남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10% 20%만 감소하더라도 조금 더 쾌적한 그런 컨텐츠가 발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유지를 오래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포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실력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더 분명히 쾌적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무리에 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기회 삼아서 26년에 로직 바뀐 거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글쓰기, 사용자 중심의 이 아까 네이버에서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블로그 중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검색어와 내 글의 내용들을 혹은 제목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렇게 적었을 때 네이버에서 들어오는구나. 아, 내가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넣었더니 네이버에서 검색이 들어오네 라고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냥 제 이 영상만 보시고 아, 그냥 계속 쓰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되고 본인의 티스토리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네이버 유입되는 글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0% 이상이 줄어들었더라도 30%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30%의 글들은 언제쯤 포스팅이 되었고, 혹은 근래에 포스팅 되었는데도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목은 어떻게 내가 설정했는지, 속의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설정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 답변이 효과가 나서 노출이 되더라.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지속적인 글쓰기, 사용자 중심의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방향성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은 티스토리 유입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올라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망했다가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필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입이 되는 경우의 글은 오래된 글이거나 사이트 신뢰도가 높다거나 개설 시기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양도 많은 경우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높아졌다.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I를 활용해서 이제 글을 많이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지금 내용이 업데이트가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어, 크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작은 수준의 업데이트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 업데이트된 내 머릿속의 내용조차도 네이버, 아니 네이버가 아니라 챗 GPT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현재 챗 GPT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 블로그 글을 생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프롬프트가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고정된 내용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런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들의 글을 살펴보고 이 글을 분석해 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발목 빈들어 검색한 사람이 내 블로그 글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 이런 식의 질문에서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네이버에서 어, 좋은 글이라고 양질의 컨텐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띄워졌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글의 구조를 분석해서 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이런 구조로 답변을 해줘 라고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그 글을 테스트해서 A/B 테스트를 우리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 총선 원내 농부가 떠들어대니까 "이거 한번 듣고 이런 내용도 있대. 그냥 다시 하면 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는 쪼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라도 한번 바꿔 보십시오.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한번 바꿔 보시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6 년도에도 27 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블로그 하나는 떨어졌지만 하나는 증가했습니다. 자, 그 블로그를 내가 동시에 24 년도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 다 떨어졌을 겁니다. 결국에 23 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이버가 로직을 변경함에 불구하고도 올랐죠, 결국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년 이 시점에 글을 적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26년, 27 년에도 똑같이 떨어질 겁니다.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그런 실수가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26년, 27 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25년 4월 16일 이 시점에도 정말 양질의 반복적인 글을 작성하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접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자, 탈티 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 접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현재 블로그를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공급이 너무 과잉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으시면 더 좋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냥 접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경기장에 계속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금액만큼은 꼭 한번 벌어 볼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10 년, 20 년은 유지해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승하셔야겠죠, 올라갈 때.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어떠한 결과도 만들지 못합니다. 경기장 밖을 나가는 순간 경기장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티스토리라는 경기장 안에 있으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해 보시면서 여러 플랫폼들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더 나은 그런 자기계발이라고 할까요? 뭐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제 블로그 두 개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제가 나름 분석을 해 가지고 방향성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너랑은 조금 다른데."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보시는 분들이 댓글도 보실 테니까 또 추가적인 팁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